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익산 청년 취업의 현주소를 짚어보는 두 번째, 지역 청년들이 갈 곳이 없습니다. 지난해 고용보험 가입 현황에 따르면 연령대 가운데 20대는 12.7%에 불과했고 1년 전보다 하락했습니다. 저임금과 고용 불안 등으로 청년들이 다른 지역으로 눈을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군산시의회가 새만금 신앙 사수를 위한 단식 중 일부 시의원이 자리를 비우고 대신했다는 등의 논란이 일어난 가운데 15일 만에 중단됐습니다. 시민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하면서 의원들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웰빙 단식이나 일탈로 진정성이 의심된다는 지적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18일 화요일 종합 뉴스입니다. 익산 청년 취업의 현주소를 짚어보는 두 번째 시간, 직업 현장에서 청년 비중이 줄고 있습니다. 지난해 고용보험 가입 현황을 보니 20대는 12.7%로 1년 전보다 하락했습니다. 반면 50대 이상 장년층이 절반을 차지했는데요. 저임금과 고용 불안 등으로 청년들이 타지로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최정호 기자입니다. 한국고용정보원 고용행정통계와 통계청 자료를 보면 지난해 익산시 고용보험 가입자는 모두 62,460명.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0.9% 증가했습니다. 이 같은 증가율은 전국 평균 1.1%와 전국자치도 평균 1.5%에 미치지 못합니다. 고용보험 가입자의 연령대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50대 이상 장년층 비중이 커지고 있습니다. 지역 정착을 위해 안정적인 일자리가 필요해지는 20대를 보면 지난해 기준 고용보험 가입자는 7,903명, 전체의 12.7%에 불과합니다. 1년 전 8,348명, 13.5%보다 줄었습니다. 30대도 11,277명으로 1년 전에 비해 0.1% 늘어난 18.1%에 그쳤습니다. 반면 50대 이상이 전체의 46.7%를 차지했습니다. 익산의 일자리 형태를 보면 단기 계약적인 그런 단기 일자리들이 많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고, 특히 장년층 일자리가 많은 걸로 분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청년층이 직업 현장에서 사라지는 것은 저임금이 주 원인으로 꼽힙니다. 2023년 기준 국세청 자료를 보면 익산 근로자의 평균 급여 소득은 도내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는 연간 3,708만 원. 원천 징수지를 기준으로 사업장 평균 급여액을 보면 상황은 더 좋지 않습니다. 익산은 3,597만 원으로 완주, 임실보다 낮은 도내 7번째에 불과할 만큼 사업장이 영세해 청년을 붙잡을 동력을 잃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 고용 불안정도 한몫을 하고 있습니다. 임금 근로자 대비 고용보험 가입률을 보면 익산은 도내 시지역 가운데 가장 낮은 56.3%, 가장 높은 김제와는 13% 이상 차이가 납니다. 상용 근로자도 익산은 77.8%로 가장 낮았고 가장 높은 김제와는 30% 가까이 벌어졌습니다. 익산 근로자의 근속 연수는 자진 퇴사 등으로 3년 미만이 5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고용보험이 들어있어야 나중에 실업이 되더라도 그 실업수당도 받을 수 있고 여러 조건들이 있기 때문에 사회보장적 측면이 강하거든요. 그래서 안정장치 고용보험 가입을 좀 늘리기 위한 익산시가 좀 신경을 쓸 필요가 있다 생각을 합니다. 직업 현장에서 청년은 줄고 늘어만 가는 장년층. 안정적인 지역 정착이 어렵다는 판단 속에 청년 유출이 심화되면서 지역 소멸 위기는 해소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KCN 추정호입니다. 도내 소와 염소 등 54만 5천 마리에 대한 구제역 백신 접종이 이달 말까지 마무리됩니다. 전북자치도는 전남에서 구제역이 잇따라 발생한 만큼 도내 축산농가의 구제역 백신 접종에 속도를 내기로 했습니다. 또 도내 5개 사료공장 차량은 축사 출입을 금지하고 도내 가축시장 11곳은 이번 주까지 운영이 중단됩니다. 한편 도내에서는 지난 2017년 정읍 한우 농가에서 구제역이 발생한 바 있습니다.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특별 방역 대책 기간이 종료됐습니다. 전북자치도는 지난해 12월 김제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하면서 특별 방역 대책 기간을 운영했습니다. 이후 부안 등으로 고병원성 AI 감염이 확산돼 지금까지 11건이 발생했습니다. 이로 인해 도내에선 닭과 오리 등 179만 마리가 살처분됐습니다.
강임준 군산시장과 박덕화 노조위원장은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공무원 폭행 사건에 대한 공명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강 시장과 박 위원장은 성명서에서 민원을 처리하다 공무원이 폭행을 당한 사건은 개인에 대한 위협을 넘어 국가와 사회의 공공성을 훼손하는 행위라며 수사기관에 엄중한 법적 조치를 촉구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한 공무원이 지난해 수해를 입은 A씨의 민원을 도와주기 위해 현장을 방문했다가 폭행을 당했습니다. 군산시 의원들의 일탈 행위에 대한 징계 수위를 강화하는 조례 개정안이 보류됐습니다. 군산시의회 운영위원회는 의정활동을 하는데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일부 의원들의 지적에 따라 윤리강령 개정 조례안을 상정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는 비위 유형을 세분화하고 징계 수위가 가장 높은 제명을 기존 4건에서 15건으로 대폭 늘렸습니다. 한편 군산시의회는 성희롱과 동료 의원 폭행 등으로 물의를 빚었지만 솜방망이 징계에 그치면서 논란이 일었습니다. 새만금 특별지자체 설립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새만금 사업 범도민지원위원회가 18일 전주에서 연 새만금 대토론회에서 이같이 제안됐습니다. 이남호 전북연구원장은 기조발제에서 새만금 개발을 위해 특별지자체와 민간투자기구 설립 등을 주장했습니다. 박재희 충남대 교수는 새만금 특별지자체 등을 신속히 설립해 지자체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날 토론회에서 스마트 워터그리드 도입, 새만금 역사와 자연환경을 연계한 관광정책 마련 등도 제시됐습니다. 3년 전 80%대에 머물렀던 국립군산대학교의 신입생 충원율이 다시 100%로 회복됐습니다. 군산대는 지난 2022년 83.3%까지 떨어졌던 신입생 충원율이 지난해 99.4%에 이어 올해 100%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취업률은 전국 대학 평균 상승폭인 2.2%보다 3배 높은 6.1% 상승했습니다. 특히 올해 신입생 4명 가운데 3명은 타 지역 학생으로 분석됐습니다. 주한미군 부대를 출입하는 한국인의 신원조사가 당사자도 모른 채 미군에 제공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경찰청은 군산 비행장에 출입하는 모든 한국인에 대해 범죄와 수사 경력 등을 조사한 후 주한미군 요청에 따라 정보를 제공해 왔습니다. 경찰청은 출입증 소지자에 대한 보안 강화와 사전 사후 고지 의무가 없다는 이유로 고지도 없이 미군의 정보를 넘겨왔습니다. 하지만 신원조사를 받은 한국인은 사전 사후 고지도 없이 자신의 정보가 유출됐다며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새만금 신앙 사수를 위한 단식 중 일부 시의원이 자리를 비우거나 대리로 자리를 채웠다는 의혹이 일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원칙을 무시하고 의원들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며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웨빙 단식이나 이탈을 가볍게 넘기면서 진정성이 의심된다는 지적입니다. 모형숙 기자입니다. 최근 단식에 나선 군산시의회 A의원. 교회에 중요한 행사가 있다며 단식장을 비우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의원들이 이틀씩 릴레이 형식으로 진행하는 단식장을 개인적인 일로 비우면서 원칙을 무시하고 의원들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는 겁니다. 지금 이번 상황들은 보면 의원들 스스로도 절박함보다는 어떤 선거를 의식하는 듯한 그런 모습들 때문에 보기 좋지는 않아요. 이게 하려면 제대로 하는 모습도 좀 보이고 결의도 좀 있어야 되고 그래도 시민들이 그렇게 봤을 때 좀 감동도 하고 새롭게 인식도 하고 동조할 텐데 좀 부끄러워요. 이런 데다 빈자리를 비의원이 채우면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A의원은 비의원이 빈자리를 대신 맡아줬다고 말했다가 8시간 만에 말을 번복합니다. 대신 있었어요. 의원님이 아침 일찍 오셔가지고 계신다니까 언제 계실 수 있냐고 하니까 오전에 계신다 하니까 인사인데 못 오시게 하고. 또 전날 시의원에게 빈자리를 부탁했다가 다음날 취소하는 문자에도 비의원이 단식장에 있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에 대해 비의원은 단식을 대신한 게 아닌 위로와 응원차 방문에 사람들을 만났을 뿐이라며 이번 일로 심적 부담이 크다고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이틀을 굶으면서 웰빙 단식이라는 비판이 끊이질 않는 가운데 김영일 새만금 특위 위원장의 발언도 논란입니다. 김 위원장은 지난 17일 새만금 신앙과 관련한 기자간담회에서 교회의 간 사이에도 단식은 이어졌기 때문에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입니다. 교의 장로님입니다.
그래서 그분께서는 그 점시간에 일요일 점시간이 걸렸기 때문에 장로님으로서 단식이 멈춘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시간에 가서 잠깐 기도하고 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단식을 보여주기식에 급급했다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시의원 11명이 단식에 참여하고 12명은 참여하지 않으면서 결국 시작한 지 15일 만에 멈췄습니다. 윤석열 파면 촉구에 집중하기 위해 단식을 중단하게 됐다는 게 시의회의 설명입니다. 하지만 시의원 간 의견이 엇갈리고 투쟁 방식의 동력이 떨어졌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군산시 의회가 이 새만금 신앙만 관련해서 어쨌든 높은 수위의 단식이라고 하는 방법을 선택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효과는 하나도 거두지 못하면서 시민들에게서 질타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을 의회 스스로가 만들었다고 생각하거든요. 사생결단의 각오가 담겨야 할 단식, 진정성을 의심받는 가운데 보름 만에 중단됐습니다. KCN 모영숙입니다. 군산항과 새만금 신항 원포트 무역항 지정을 촉구하는 서명운동에 시민 40%가량이 동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군산시의회는 지난 5일부터 열흘 동안 진행한 서명운동 결과 11만 3천여 명이 참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달 기준 군산 인구 25만 7,446명인 점을 감안하면 43.8%가 서명에 참여한 겁니다. 시의회는 서명부를 해안수산부와 국회 등에 전달할 계획입니다. 전북대가 의대생들이 낸 휴학계를 반려하기로 했습니다. 전북대에 따르면 전체 의대생 870명 중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에 반대해 654명이 휴학계를 냈습니다. 전북대는 대학 학칙에 따라 취업 준비와 해외 유학, 입대 휴학, 질병 휴학 등만 허용된다며 의대생들의 휴학계는 반려한다고 밝혔습니다.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일이 아직 정해지지 않은 가운데 도내 시민사회단체들이 평일 집회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윤석열 퇴진 전북운동본부는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 인용을 촉구하기 위해 내일을 민주주의 수호의 날로 정했습니다. 이에 전주객사에서 저녁 6시부터 파면 촉구 집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또 헌법재판소 선고일이 확정되면 전날 저녁과 당일 오전에 전주객사에서 집회를 갖기로 했습니다. 전주와 익산 지역 금은방에서 귀금속을 훔쳐 달아난 20대가 붙잡혔습니다. 익산 경찰서에 따르면 오늘 새벽 1시쯤 20대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A씨는 어제 오후 5시 50분쯤부터 전주와 익산 지역 금은방을 돌며 손님인 척 들어가 600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가지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최정호 전 국토교통부 차관이 익산역 광장에서 진행하던 단식 농성을 중지했습니다. 최 전 차관은 윤석열 대통령 구속과 파면을 요구하며 지난 12일부터 익산역 광장에 천막을 치고 단식 농성을 벌여왔습니다. 하지만 혈압 저하 등 건강 상태가 나빠져 오늘 오후 3시쯤 병원으로 후송돼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승선원을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허용 인원을 초과한 선박들이 잇따라 적발됐습니다. 군산해경은 어청도 해상에서 실제 승선원을 다르게 신고한 어선 2척을 적발했습니다. 또 계도 해상에서는 정원 3명보다 많은 8명을 태우고 작업하던 양식장 관리선이 적발됐습니다. 앞서 지난 1월에도 어청도 해상에서 승선원을 거짓으로 신고한 어선이 적발된 바 있습니다. 익산시가 오늘 부송종합사회복지관과 아동보호 전문기관과 협약을 맺고 학대 위험 아동에게 맞춤형 통합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기관은 70여 명의 위기 아동을 발굴하고 홈케어 플래너를 통해 가정 방문형 사례 관리를 진행합니다. 이번 협약은 한아이와 부모를 위한 온마을 사업으로 복권기금 1억 2,500만 원을 활용해 운영됩니다. 계속해서 전북권 뉴스입니다. 눈길에 차량이 미끄러지면서 연쇄 추돌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전북자치도 소방본부에 따르면 새벽 2시쯤 순천 완주 고속도로의 전주 방향 실리 1터널 일대에서 눈길 교통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승용차가 터널 안에 미끄러져 넘어져 있던 7.5톤 화물차를 들이받는 등 모두 7대가 부딪혔습니다. 경찰은 터널 안부터 밖까지 3차례에 걸쳐 차량 7대가 추돌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생활고에 월세가 밀리자 빌라에 불을 지른 30대가 실형을 구형받았습니다. 검찰은 전주지법 제12형 형사부 심리로 열린 현존 건조물 방화 사건 결심 공판에서 38살 A씨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사는 많은 주민이 사는 다세대 주택에서 이루어진 방화라면서 범죄 위험성이 크고 피해 복구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고려해달라고 재판부에 이같이 요청했습니다. 그는 지난해 11월 10일 오전 7시 44분쯤 전주 삼천동의 한 다세대 주택 3층에 불을 질러 2,600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를 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자전거 운전자를 들이받고 구호 조치를 하지 않은 채 현장을 벗어난 5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전주지법은 도주치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58살 A씨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4월 김제의 한 도로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던 40대 여성을 자신의 1톤 트럭으로 치고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당시 A씨는 고라니를 친 것으로 착각했다가 다시 현장으로 가보니 B씨가 있었다며 119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까지 전북권 뉴스 박예린입니다. 시민의 알 권리를 위한 군산시의회 상임위원회 회의 생중계가 보류됐습니다. 서동환 의원은 지난달 열린 임시회에서 상임위 회의 생중계를 제안했지만 의회는 예산 문제를 이유로 재검토에 들어갔습니다. 시의회는 상임위 생방송 송출은 상당한 예산이 필요하다며 예산 확보를 위한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시민사회단체는 지방의회의 책임성과 투명성 강화, 시민 알 권리를 위해 상임위 회의 생중계를 촉구해 왔습니다. 군산시가 영세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시는 18일 소상공인 3,296건을 신청받아 이 가운데 2,210건에 대해 30만 원씩 6억 6천만 원을 지급했다고 밝혔습니다. 시는 앞으로도 지원 신청을 받아 모두 8,000개 업체에 대해 임대료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희망자는 온라인 누리집에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도내 대학들이 지역혁신 중심대학 지원체계 사업 추진을 위해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협약에는 원광보건대와 군장대, 전주비전대, 전주기전대 등 4개 대학이 참여했습니다. 앞으로 전북자치도가 추진하는 라이즈 사업의 정착을 위해 지역 주력 산업과 연계한 맞춤형 인재 양성, 취업 정주 여건 개선 등에 협력하고 대학 간 공유 플랫폼을 구축하게 됩니다. 익산문화도시지원센터와 희망연대가 재미있는 익산을 만드는 100가지 방법을 주제로 3355 프로젝트에 참여할 시민 100팀을 모집합니다. 3355 프로젝트는 시민, 학생, 직장인이 3명에서 5명까지 팀을 구성해 행사를 제안하고 실행하는 사업입니다. 참가팀은 모임 운영비 10만 원이 지원되며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선정된 20팀에 실행 기회를 제공합니다. 하림이 태양광 발전시설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태양광 시설 설치는 가공식품 1공장에 이어 부화장과 2공장으로 확대됐고 연간 전력 생산량은 194만 킬로와트입니다. 하림은 재생에너지 생산량이 늘면서 연간 900톤 이상의 이산화탄소 감축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다음은 우리 동네 소식입니다. 익산 만경강 문화관이 시민들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를 위해 매월 마지막 주 토요일 문화가 있는 날을 운영합니다. 올해 첫 번째 프로그램으로 핸드위빙 소품 만들기가 개최되며 손으로 직조하는 공예 체험을 할 수 있습니다. 익산시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어린이집과 영유아 가정을 대상으로 숲체험 프로그램을 본격적으로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계절별로 다양하게 구성된 숲체험 프로그램은 전문 강사 지원을 비롯해 아빠와 함께하는 숲 탐험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어서 내일의 날씨입니다. 내일 도내는 가끔 구름 많은 가운데 군산은 6도, 익산은 영하 1도를 보이겠습니다. 도내는 영하 9도에서 8도로 평년보다 2, 3도 낮은 날씨가 예상됩니다.
익산은 이번 주말 20도까지 오르며 따뜻한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군산도 목요일부터 기온이 올라 주말엔 18도로 따뜻하겠고 바다의 물결은 최고 3.5m로 다소 높게 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KCN 종합뉴스를 마칩니다. 정확한 보도로 늘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